오늘 할 건 수열의 기납적 정의인데, 아이고, 원래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단어 안에 보면 들어있는 거거든요. 오늘 크게 할 주제가 이거니까 요거 이야기만 좀 하자면 어떤 수열을 정의하겠다는 말이니까 그 수열이 누구인지를 나타낼 거야 그런 소리인데, 그걸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 수열을 정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열 단원 처음 공부할 때 예를 드는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 등차 수열인 거 알고 있죠?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데, 이걸 쳐다보고 우리 이제 뭐 할 생각을 하냐면 AN이 2n-1이야 이렇게 찾는다고요. 뭐 1 더하기 n-1 곱하기 2 이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이 수열이나 같은 수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만 다른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항을 나열해서 어떤 수열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걸 쳐다보고 규칙을 파악해서 요렇게 생긴 식을 만드는 걸 우리가 앞에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할 때 많이 연습을 하는데, 똑같은 수열임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요거 똑같은 수열인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요. A1이 1이고 AN 더하기 1은 AN에다가 2를 더해서 만드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은 n번째 오른 녀석이랑 n 더하기 1번째 오른 녀석, 이제 책에서는 인접한 항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을 우리 점화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점화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 세 개 다 똑같은 수열을 나타내는 거야. 그냥 표현하는 방법만, 정의하는 방법만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는 항을 나열한 거고, 요건 일반항인 거고, 요건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이용한 거다. 점화식으로 표현한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당연히 얘도요. 이 녀석을 먼저 살펴보면 이 녀석의 모양새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첫 번째 항이 하나 나오고 점화식이 나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A1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항 n에다 1 집어넣으면 A1은 2 더해서 A2가 되고요. 다시 그 A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3가 누구인지 찾아지거든요. A3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A4가 찾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걸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면서 그 다음 항들이 누구인지를 찾는 건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녀석은 이거 두 개 중에 누구랑 좀 가까운 녀석이냐면 이 녀석이랑 좀 가까운 녀석이에요. 그지? 얘를 그냥 점화식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은 사실은 이것에 조금 더 가까운 녀석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나열을 했다고 치면 이걸 보고 우리 뭐 할 거냐면 다시 결국 일반항 찾으러 가긴 갈 거거든요. 얘가 당연히 편하잖아요. 10번째 오는 거, 100번째 오는 건 여기다 숫자 딱 집어넣으면 나오기 때문에 항을 나열해 놓고 나서 다시 일반항을 찾으러 갈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여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것의 본질은 이거니까 이렇게 들렀다가 얘한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가지 경우는 굳이 이렇게 갔다가 오지 않아도 어차피 목적지가 여기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것도 우리가 보면 등차 수열인 거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대충 알 수 있죠. 이게 n번째 오는 녀석한테다가 2를 더해서 그 다음 게 만들어지는 건데, n에다가는 자연수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얘네 둘의 차이는 2로 일정하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에요. 등차 수열인 걸 알고 있으면 초항이랑 공차만 알면 되는데, 초항은 1이라고 나왔고 공차는 요 녀석 2겠지 뭐. 그럼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해서 항을 나열해 보지 않아도 일반항 바로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몇 가지 경우엔 일반항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빨간색 루트를 이용해서 일반항 찾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녀석의 경우엔 어쩔 수 없이 그냥 항을 나열해가지고 규칙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건 이 특별한 몇몇 가지를 제외하면 우리가 만나게 될 녀석은 대부분
일반항으로 찾을 수 있는 녀석들이 있긴 하지만 혹시 그럴 수 없는 경우라면 항을 나열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렇게 생긴 녀석은 이것의 본질 자체가 원래 이거거든요. 그죠? 나열을 해서 규칙을 파악하는 것이 원래 수열의 기념적 정의에 해당하는 거니까 나열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다 라는 거고, 차라리 엄청 어렵게 생기거나 엄청 복잡하게 생긴 녀석은 이렇게 하셔야 규칙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러더니 하시면 되고요. 이름이 달려있는 몇 개의 수열에 대해서 우리 배웠는데, 예를 들면 등차나 등비 이런 애들, 그런 애들도 당연히 이렇게 생긴 점화식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식 몇 개를 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점화식들을 정리를 할게요. 등차 수열 그러면 이름에서 우리 알 수 있지만 차이가 동등하다,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정의 자체가 뭐냐 하면 사실은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을 뺀 거나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거나 같으면 돼요. 이게 등차 수열이란 뜻이잖아. 그죠? n에 어떤 숫자를 넣든 얘네 둘의 차이나 얘네 둘의 차이나 똑같으면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우리 요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다 이렇게 부르는 거였다고요. 물론 요 사이에 껴있는 식 요거 an 더하기를 우변으로 던지고 an을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누기 하시면 an 더하기 1이라는 건 an 더하기 2랑 an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중항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이나 이렇게 생긴 식이나 혹은 이렇게 생긴 식이나 전부 다 A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나타내는 특징식이고요. 오늘 우리가 유심히 볼 녀석은 바로 이 녀석이에요.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D라는 숫자다. 즉 일정하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지금 아까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면 2라는 일정한 숫자가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저걸 쳐다보면 아 이거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구나 라고 눈치를 챌 수 있다고요. 등비 수열도 보시면 이 말의 의미 자체가 an 더하기 2 나누기 an 더하기 1이나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비율이 일정하다는 이야기고요. 우린 그 비율을 R, 공비라고 부르는데, 물론 요 가운데 껴있는 거 얘도 잘 조절하시면 an 더하기 1의 제곱이 an 더하기 2랑 an을 곱한 것과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 중앙 고식 그대로 만들어질 텐데, A라는 수열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말을 보면 아 A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는 소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만약 저렇게 생긴 점화식이 보인다면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죠? 초항이랑 공비만 찾으면 되는 거고, 요 녀석이 바로 나누어서 숫자가 나오는 경우, 즉 일정한 경우니까 얘가 바로 그 공비인 R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등차할 때 아마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조화수열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이 조화수열은 뭐였냐면 역수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게 조화수열이었다고요. 교과서에선 빠졌지만 여기 수열의 기념적 정의에선 자주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언급을 좀 하고 가자면, 이 녀석은 역수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에요 니까 얘가 이거랑 같아요 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걸 공차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an 더하기 1분의 1에서 an분의 1을 빼서 항상 일정한 숫자라면 요 녀석도 조화수열이구나 라는 걸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특징식이 돼요. 요 이야기도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역수취에서 빼서 숫자가 나온다? 물론 역수취한 녀석을 치환해버리면 그냥 위에 있는 등차 수열과 똑같은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얘도 교과서에서 빠졌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이야기하자면, 이 개차 수열은 뭐였냐면 차이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었거든요. 그래서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 뺀 거랑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같진 않아요. 하지만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것도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야. 일정하진 않지만 뭔가 식으로 딱 규칙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빼서
어떤 식이 나오더라. 그 말은 이 녀석이 개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름이 달려있는 수열들이고 이런 수열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특징식들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벌써 4개의 특징식을 얘기한 거거든요. 요거 4개 말고요.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 더를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 보자고요. 그 정리하는 순서는 뭐 책마다 좀 다른데 네. 인접한 항들이 나와 있는 관계식이 즉 AN과 AN 더하기를 섞여 있는 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둘이 빼는 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둘이 나누기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빼는 경우, 나누는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생각해 볼 텐데 이미 이 중에 몇 가지는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다고요. 둘이 빼서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면 이 숫자 자체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특별히 제가 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둘이 나누어서 숫자 되는 경우는 이 숫자 자체가 공비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역수를 취해서 빼서 숫자가 되는 건 얘는 뭐 공차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조화수열이다 라고 이름이 달려있는 녀석이니까 얘기하도록 하고 요 녀석도요 요렇게 생긴 식 자체가 또 하나의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개차수열이다 그랬다고요. 결국 하고 싶은 건 일반항 찾는 거니까 일반항만 빠르게 보고 가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더하기 n-1의 d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조화 수열은 제가 일반항 굳이 안 쓸 텐데 역수 취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쓸까요? 그냥 a-n분의 1은 a분의 1에다가 n-1의 d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역수 딱 취하시면 AN이 나오는 거고 요 개차 수열도 A1에다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BK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거 4개는 다 했던 거고 나머지 애들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로 요거부터 할게요.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 식이 되는 경우인데 사실은 개차 수열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거든요. 보시면 얘 먼저 잠깐만 살펴보고 가면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 어떤 FN이라는 식이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치면 결국엔 이거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방법은 n에다 1부터 넣어서 다 더하는 거예요. 뭐냐면 AN 더하기 1이랑 AN이랑 한 칸 차이 나는 게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부터 순서대로 넣으면 가운데가 알아서 지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A2에서 A1을 뺀 건 F1이고 A3에서 A2를 뺀 건 F2이고요. A4에서 A3을 빼면 F3이야. 해서 N-1까지 집어넣으면 AN에서 AN-1을 뺀 게 FN-1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할 거라고요. 그러면 A2, A2 지워지고 A3, A4, N-1까지 이렇게 지워져서 최종적으로 남는 건 좌변에 AN 빼기 A1이 남고 우변은 F1에서부터 FN-1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요걸 시그마로 표현해서 K가 1에서 N-1까지 FK다 이렇게 쓴 거라고요. 그래서 요 F라는 걸 B라는 새로운 수열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라는 말이 되죠. 이 A1만 우변으로 넘기면 되니까. 그럼 요 녀석 같은 경우엔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 FN이라는 어떤 식이 되었다는 건데 빼기로 연결된 건 1부터 순서대로 넣어서 다 더하면 가운데가 지워지잖아요. 그럼 한 칸 차이 나는 게 나누기로 연결된 건 1부터 순서대로 집어넣은 다음에 다
곱하시면 알아서 약분 될 거예요. 즉 1 넣으면 A2 나누기 A1이 F1이고요. A3 나누기 A2는 F2가 되고요. A4 나누기 A3은 F3이 되겠죠? 똑같이 n-1까지만 넣으면 AN 나누기 AN-1은 FN-1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순서대로 다 곱할 거라고요. 그러면 요것들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애들이 연쇄적으로 약분이 일어나면서 좌변에 있는 애가 AN 나누기 A1만 남고요. 우변은 F1에서부터 FN-1까지 다 곱하는 건데 이게 더하는 건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웠는데 연속으로 곱하는 건 우리가 새로운 기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손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일반항이고 A1마저도 우변으로 넘기면 이제 일반항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특별히 이름이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 요 식 자체를 어떤 FN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AN은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해서 FN-1까지 곱한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랑 같이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요 녀석은 A1부터 F1에서 FN-1까지 다 곱하는 거라면 이건 더하는 거라면 더하기로 연결된 걸 곱하기로만 나타내시면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뺀 게 식인 경우는 다 더하는 거고 나눈 게 식인 경우는 다 곱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약간 시그마 할 때 연쇄소거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연쇄적으로 약분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역수치에서 빼가지고 숫자나 식이 나오는 경우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말했지만 역수치한 걸 치환하기만 하면 얘랑 완전히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 자체는 뭐냐면 그냥 역수를 취해가지고 치환을 하시면 개차랑 완전히 같은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차수열 일반항 구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왜 골라낸 거냐면 아주 순진하게 AN 더하기 1분의 1 빼기 AN분의 1이 3이야.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이거는 조화수열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데 3AN 더하기 1 AN 더하기 AN이 AN 더하기 1이야. 반대인가요? 반대네. N 더하기 1이 AN이야.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랑 둘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은 식이라는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지. 그죠? 이거 양변을 AN 더하기 1로 나누기를 하면 3 더하기 AN분의 1이 AN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요거 우변 넘기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 되거든요. 이거나 둘이 완전히 똑같은 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 있으면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 두 개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라기보다 표현하는 방법이 약간 이렇게 거제트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헷갈리는 거고 비슷한 녀석으로 이런 것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AN 빼기 AN 더하기 1분의 3 AN 더하기 1 이런 거야. 이것도 그냥 통분해서 역수 취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점화식이라고 주면 이걸 쳐다보고 아 역수를 취해보면 뭔가 해결이 나겠구나 라던가 양변을 AN 더하기 1로 나눠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뭔가 해결이 난다고요. 좀 미안한 소리지만 혹시 그게 눈에 안 들어와서 숫자를 그냥 막 때려 넣어서 규칙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1부터 막 넣어보잖아요. 그럼 이거는 나열해 놓으면 잘 안 보여요. 조화수열은 항을 막 나열해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AN 더하기 1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항들이 보이시면 요걸로 나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대충 아 요거 얘네들이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고요.
마지막에 두 개 비워놨는데 요 두 개도 맨 끝에 건 잘 안 나오는데 요 녀석 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뭐 하는 김에 다 합시다. 요거 먼저 해보면 이런 거 이제 1차 함수 형태의 점화식 이렇게 말하고 자의에도 보시면 써 있긴 있어요. 혹시 자의 있으신 분은 여러 가지 수열의 기하학적 정의에 보시면 세 번째 게 요거거든요. 이게 교과서에서는 일반항을 안 구하고요. 교과서에서는 그냥 뭐 10번째 항, 5번째 항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노가다 해서 패턴을 파악해서 구하는데 우리는 일반항 구할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AN 더하기 1이 PAN 더하기 Q 이렇게 생겼는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만약에 P가 1이었으면 이건 등차 수열이에요. P가 1이었으면 Q가 없었으면 Q가 0이었으면 이건 등비 수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P가 1은 아니고 Q가 0이 아닌 경우에나 이거가 의미가 있겠죠? 얘도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어야 위에 있는 애들 중에 없으니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아이디어는 뭐냐면 결국 이 P나 Q라는 숫자를 없애가지고 뭔가 등차나 등비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인데 이걸 없애면 등차 수열이 될 거고 이걸 없애면 등비 수열이 될 텐데 문제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P나 Q가 어떤 숫자였으면 보통 우리 Q를 없애요. 얘를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 Q를 없앤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얘를 적당히 쪼개가지고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요. A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는 P의 AN 마이너스 알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AN 더하기 1이 2AN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치면 더하기 3 별로네. 빼기 3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요 숫자 2 때문에 등차 수열이 안 되고요. 빼기 3 때문에 등비 수열이 안 되는데 요 빼기 3을 적당히 쪼개가지고 얘랑 얘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모양새를 만들 거란 이야기냐면 이런 모양새를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전개해보면 얘랑 똑같은 거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굳이 만드는 이유는 AN에도 3을 뺐고 AN 더하기 1에도 똑같이 3을 뺐으니까 3을 뺀 녀석 자체를 새로운 수열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냥 등비 수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알파라는 숫자는 적당한 숫자를 빼서 뺀다는 건 똑같이 AN에도 알파를 빼고 AN 더하기 1에도 알파를 빼서 새로운 수열, 만약에 B라고 치환을 한다고 치면 B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B라는 수열은 이제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저 알파라는 숫자를 찾는 건 뭐냐면 결국 얘를 싹 전개해서 A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가 PAN 마이너스 P알파고요. 요거 알파 넘어가면 AN 더하기 1이 PAN 더하기 알파 빼기 P알파거든요. 요 녀석이 Q가 되도록 하는 알파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라는 게 1 마이너스 P분의 Q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PQ가 뭔지 알면 이제 알파를 이런 식으로 찾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요거 빠르게 암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AN 더하기 1도 알파라고 보고 AN도 알파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알파 찾으시면 돼요. 알파는 P알파 더하기 Q 그러면 알파는 1-P분의 Q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라는 숫자를 찾을 땐 이거 둘 다 알파라고 생각하고 1차 방정식을 암산으로 빠르게 푸시면 그게 알파의 값이 돼요. 얘도 보면 이거 알파, 이거 알파라고 보면 알파는 3이구나 이렇게 찾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알파라는 숫자만 빠르게 찾고 나면 새로운 수열인 것처럼 생각해서 B라고 치환해서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요거 가지고 B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보면
B라는 녀석은 AN에서 알파를 뺀 거니까 B 수열의 첫 번째 항 B1은 A1에서 알파를 뺀 녀석이에요. 이게 B1이라는 녀석이고요. 여기에 공비인 P를 n-1개 곱하시면 그게 B라는 수열의 일반화 될 거고, 이걸로 다시 AN을 찾으러 가보면 BN에다가 다시 알파를 더해서 AN을 찾겠다라는 말이에요. 중간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A1, A2, A3, A4 이렇게 생긴 여기 AN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는데, 이거 자체는 항을 나열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 거냐면 A 수열에서 알파를 뺀 거야. A2에서도 알파를 뺐고 A3에서도 A4에서도 알파를 빼요. 그래서 AN에서도 알파를 뺀 녀석이 되겠죠. 그럼 A 수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졌는데, 이 수열을 B라는 수열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해보자는 거야. 그렇게 해서 B 수열을 살펴봤더니 아주 간단하게 생긴 등비 수열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B1에서부터 공비를 n-1개 곱하면 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찾은 다음에 다시 알파를 더해서 AN을 찾아내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A1에서 알파를 빼고 공비를 n-1개 곱한 다음에 다시 알파를 더하면 AN이 되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A1에서 알파를 빼고 공비를 n-1개 곱한 다음에 다시 알파를 더하면 AN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쳐다보면, 이런 1차 함수 형태의 점화식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알파만 찾으시면 돼요. 알파는 어떻게 찾는다고요? 둘 다 알파라고 대입해가지고 1차 방정식을 암산으로 빨리 푸시면 알파가 나오거든요. 그 찾은 알파를 이용해서 여기다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달달 외우기는 잘 안 되니까 얘는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예를 들었던 점화식이 누구였냐면 AN 더하기 1이 2AN 빼기 3 이거였거든요. A1을 5라고 볼까요? AN 일반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원래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은 맨날 똑같이 하는 거니까 머릿속에 얘만 딱 넣어놓고 AN 찾으러 가보면 A1에서 알파를 뺄 거야. 그 알파의 값이 얼마인가 하고 보면 얘도 알파, 얘도 알파, 알파는 3이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공비가 2예요. 그리고 다시 알파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AN 일반항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손으로 숫자 넣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한 줄 만에 끝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손으로 막 써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은 녀석이 됩니다. 그 책에도 보시면, 제가 칠판을 꺼버렸기 때문에 책 있는 사람은 책에도 보시면 자기스토리 AN 더하기 1 빼기 알파가 PAN-알파로 변형해서 그것이 등비수열임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써있죠. 그 등비수열임을 이용하세요 라는 게 바로 이거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죠? 요 녀석이 첫 번째 항이고 공비가 P인 등비수열임을 이용하면 요 녀석이 AN-알파가 여기다가 이거 곱한 거다 라는 소리니까 다시 알파만 넘기면 얘가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AN은 A1-알파의 P의 n-1제곱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녀석은 공식만 잘 외우시면 한 줄 만에 해결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요 녀석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이런 애는 위에 있는 애들이랑 다르게 항이 3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저런 걸 이제 보통 사망점화식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항이 3개짜리인 녀석의 경우엔 아무 때나 쓰진 않고요. 좀 정해져 있는 경우만 써요. 어떤 때 쓰냐면 P랑 Q랑 R을 더해서 0이 되는 경우, 물론 셋 중에 0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P, Q, R 다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만 우리가 쓸 거고요.
아주 옛날엔 꼭 이렇지 않은 경우에도 나오긴 했는데 그건 너무너무 옛날이어서 이젠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게 된다면 이 정도고요. 이것도 이제는 교과서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많이 어려운 건 아니어서 한 줄 정도만 외우면 되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자고요. 요 항이 3개짜리 녀석의 경우엔 개수들을 다 더해서 0이 되는 경우, 요 경우라는 것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Q가 아니고 R이죠. 가운데 껴있는 Q라는 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랑 같은 값을 갖겠죠? P, R을 넘겨서 그래서 요 Q 자리에다가 요거 두 개를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P A N 더하기 2 마이너스 P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R A N 더하기 1 더하기 R A N이 0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P끼리 R끼리 따로따로 항을 넘겨서 생각해보면 좌변은 P로 묶어서 A N 더하기 2 빼기 A N 더하기 1이고 우변은 이런 모양새가 되고요. 요거 P로 나누기까지를 좀 해보시면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이 P분의 R에 AN 더하기 1 빼기 A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보면 치환할 건데 얘하고 얘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지. A 수열을 쭉 나열했다고 보면 n번째와 n 더하기 1번째 사이고 n 더하기 1번째와 n 더하기 2번째 사이니까 요 사이고 요 사이여서 얘를 bn으로 얘를 bn 더하기 1이라고 바꿔서 써보면 b라는 개차 수열은 공비가 p분의 r인 등비 수열 되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b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보면 a2-a1이 b 수열의 첫 번째 항이고 거기에 공비가 P분의 R인 등비 수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누구냐면 AN 더하기 1과 AN 사이에 껴있는 개차 수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 그럼 이걸 가지고 AN 찾으러 가보면 누가 되는 거다. 얘가 사이에 껴있는 거니까 A1에다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A2-A1 P분의 R에 K-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이 녀석은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이디어는 뭐냐면 항이 3개짜리는 이렇게 쪼개고 나서 보면 개차 수열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또 했던 건데 AN 더하기 1, AN 더하기 1과 AN 더하기 2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야. 그 어떤 규칙이 뭐냐면 실수배. 즉 요 사이와 요 사이에 있는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걸 새로운 수열이라고 또 정의를 해보면 그 수열 자체가 등비 수열이 될 거고 그 등비 수열을 개차로 갖는 녀석이니까 A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얘도 등비 수열 합으로 다시 정리해도 되는데 약간 지저분하고 복잡하니까 그냥 요 녀석 일반항은 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3항짜리가 나오면 요 녀석 기억하시면 좋겠고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쨌든 가운데 있는 녀석을 뽀개서 양쪽으로 뜯어가지고 이렇게 찾는다라는 과정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3항짜리 중에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거 누구냐면 AN 더하기 2 마이너스 2AN 더하기 1 더하기 AN은 0. 항이 3개짜리고 다 더하면 0이 되는 게 맞지만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등차 수열인 거야. 그죠? 그래서 요것도 항이 3개지만 등차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자주 나올 녀석은 아니지만 혹시 나오면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점화식이고요. 제가 지금 8개 옆에다 다시 써야겠다. 8개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8개 안에서 혹시 나오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노가다 해서
규칙을 찾으셔야 되는 문제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주 얄팍한 어떤 뭐랄까 아주 얄팍한 치환을 통해서 이거 중에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A1을 뭐 3이라고 치고 AN 더하기 1이 뭐 하지? AN 제곱? 이런 거? 좀 쉽게? 이런 애들 살펴보면 이런 애들은 여기 중에 없거든요. 저기 있는 애들 살펴보시면 빼거나 나누거나 하는 거지 얘처럼 지수의 어떤 숫자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중에 하나로서 점화식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얘는 약간만 조작을 가하면 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 약간의 조작이 뭐냐면 이 숫자 2가 문제인 거니까 얘를 밑으로 내릴 거예요. 어떻게 내릴 거냐면 로그를 취해서.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밑이 3인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 3의 AN 더하기 1이 2 곱하기 로그 3의 AN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제곱이었던 거 앞으로 던지면. 그러고 나서 요 녀석을 정확히는 로그 3의 AN이겠죠? 얘를 B라는 새로운 수열이라고 정의를 해보면 B수열은 등비수열 된 거야. 초항이 누구냐면 로그 3의 A1인데 A1이 3이었거든요. 얘는 1이에요. 그래서 초항이 1인 공비가 2인 등비수열 되는 거니까 B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면 1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가 누구랑 똑같았다고? 로그 3의 AN하고 똑같았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AN을 찾으면 3 위에 지수로서 2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얘가 AN 일반항이 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름이 있는 건 아니야. 복잡하게 생겼지만 과정 자체는 뭐냐면 그냥 A수열의 로그 한번 취해서 일반항 구하고 다시 지수에 얹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럴 생각을 어떻게 한 거라고? 요 2가 문제인데 저 중에 없어. 그래서 요 2를 밑으로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로그를 취하면 저것들 중에 하나가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예를 든다고 제가 아주 간단한 등비수열 되는 거 했지만 이런 애들로 치환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바꾸면 어려운 문제들은. 그래서 일단은 저 중에 하나로 어떻게든 바꿀 생각을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도저히 그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싶으시면 그때는 노가다 해서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 정도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 얘기고요. 나머지 뒤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어렵게 만날 문제들은 그냥 점화식이 나온 상태로 일반항을 구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점화식 자체도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경우들인 거지. 그죠? 점화식을 여러분이 구해서 그 다음에 일반항까지 구하던가 아니면 정해진 항을 구하는 거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울 텐데 점화식을 구하는 요령은 제가 개차 수열할 때 살짝 이야기했지만 복잡하게 생긴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세요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나 등비가 아니면 일단 점화식을 먼저 찾는 거예요. 점화식은 뭐였다고? n번째 항, n 더하기 1번째 항 그 둘 사이의 관계식 찾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AN에서 AN 더하기 1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n번째 항에서 뭐 어떤 시행을 예를 들어서 여러 번 한다고 치면 n번째 항에서 n 더하기 1번째 항이 되려면 내가 뭐 숫자를 뭘 더해야 되는지 아니면 숫자를 뭘 곱해야 되는지 아니면 얘를 뭐 제곱을 하는지 루트를 씌우는지 등등등 n번에서 n 더하기 1번이 되어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식으로 나타내시면 그게 점화식이 되는 거니까 그 점화식을 이용해서 다시 얘네들 중에 하나면 일반항을 구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노가다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형으로 나와 있는 점화식 활용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문제 푸실 때 제가 지금 한 이야기 n번에서 n 더하기 1번째가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걸 이용해서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고요. 수학적 기납법도 요
단원에 나오는데 수학적 귀납법은 이제 귀납이라는 표현 때문에 같이 섞여 있어서 그렇지 얘랑은 좀 상관이 없죠. 그 수학적 귀납법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건데 걔는 귀납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 같이 묶여 있는 거고요. 이 귀납적이라는 말은 원래 국어에서 쓰는 말이었잖아요. 그죠? 제가 국어에서 귀납이 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만 제 느낌은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 약간 노가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도 A1 넣어서 A2 찾고 A2 넣어서 A3 찾고 이렇게 노가다를 하는 거야. 근데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그 메커니즘을 이야기할 때 도미노를 많이 설명하는데 중간에 있는 K번째 게 성립한다고 치면 그 다음 게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알아서 뒤로 쭈루룩 넘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메커니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가 증명해야 할 그 명제가 참이라는 거야. 참이라는 걸 우린 알고 있다고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참거짓을 판단하세요. 이런 문제는 볼 일이 없어요. 참인 명제야.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세요가 우리가 만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보여줘야 할 결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한 강점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능에서는 그렇게 이제 좀 약간 뒷전으로 물러난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손으로 쓰게 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서 뭐 서술형 같은 것도 굳이 내자면 나올 수도 있겠죠. 빈칸 채우기 정도. 어쨌든 그래서 빠르게 이것만 정리하고 끝을 내자면 수학적 귀납법. 첫 번째로 보여줘야 되는 건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거. 두 번째로 보여줘야 될 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n이 k 플러스 1일 때 자동으로 성립한다. 이거 두 가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뭐 멀쩡한 명제 하나 가지고 해보면 뭐 하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n의 제곱까지 다 더해보면 이거 우리 시그마 할 때 했던 건데 증명은 대충 이야기했어요.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6 이렇게 생긴 녀석이 얘가 얘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녀석인데 이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n이 1일 때 좌변은 1의 제곱이고 우변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나누기 6이니까 역시나 1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n이 1일 때는 이 명자가 성립하는 거고 두 번째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가정한다는 말이 중요하니까 요거 혹시 쓰실 일 있으면 요 말 꼭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겠다는 건 1의 제곱에서부터 k 제곱까지 더한 게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이것이 참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할 거예요. 굳이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는 이유는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좌변에 만약에 n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얘 뒤에 k 플러스 1의 제곱이 하나 더 와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양변에 이걸 더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좌변은 1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k 제곱을 지나서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오는 거고요. 그럼 우변은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나누기 6에다가 이제 뒤에 k 플러스 1의 제곱이 올 텐데 얘는 정리해보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이렇게 생겼어요. 참인 명제니까.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다시 인수분해하면 이런 모양새가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안 해도 된다고.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다가 내가 이걸 진짜로 인수분해 했다는 걸 막 표시하려고 막 일부러 순서 바꿔가지고 2k 더하기 3 k 플러스 2 k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나 이거나 둘이 같은 소리긴 한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건 잘 모르는 거야. 왜? 이렇게 굳이 써야 하는 이유는 좌변에 n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었더니 여차저차 해서 우변 n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왔어요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왔다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물론 얘나 둘이 같은 거지만 쓸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이건 제대로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얘가 될 거라는 건 뻔하기 때문에 굳이 보여줄 필요 없지만 쓰실 때 우변의 n자리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은 형태로 쓰셔야 그래야 이거 봐! n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이 녀석은 아주 기계적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뭐 중간에 내용 이런 거 아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좌변에 이거 n에다 k 넣은 거 성립한다고 치고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었더니 여차저차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나와. 그러니까 k일 때 성립한다고 치면 k 플러스 1일 때 자동으로 성립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럴 거라는 걸. 그래서 요거 보여주기만 하시면 마지막에 글씨만 몇 개 쓰면 되죠. 그러므로 n이 k 플러스 1 때 성립. 그러므로 자연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 이렇게 하시면 그냥 끝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학적 기납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비슷한 걸로 부등식도 있는데 부등식도 하나만 하고 가자면 부등식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겼대요. 1 팩토리얼 더하기 2 팩토리얼 더하기 3 팩토리얼 해서 n 팩토리얼까지 더한 걸 n 더하기 1 팩토리얼로 나누면 n 더하기 1분의 2보다 더 작대요.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답니다. 증명하래요. 성립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해오니까 첫 번째 항은 n이 1일 때겠죠. 그래서 1을 넣어보면 좌변은 분자는 1 팩토리얼에서 끝날 거고 분모는 2 팩토리얼 될 거니까 이건 2분의 1이고 우변은 1을 대입해보면 1 더하기 1분의 2니까 이건 1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n이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즉 1팩, 2팩, k 팩토리얼을 k 플러스 1 팩토리얼로 나누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k 플러스 1분의 2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이제 n에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좌변은 누가 돼야 되냐면 1팩 더하기 2팩 더하기 해서 k팩을 지나서 k팩을 써야겠다. k팩 더하기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됐고 분모는 누가 돼야 되냐면 k 플러스 2 팩토리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얘 되려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시면 되죠. 요 중에 이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녀석을 찾으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약간 불편한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해보자고요. 더하기 해서 분자의 k 팩토리얼까지 에다가 원래는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있었고요. 이거 여기에 분자의 k 플러스 1 팩토리얼 하나 곱하고 그 다음 k 플러스 1 팩토리얼을 더하고 그 다음 k 플러스 2
팩토리얼로 나누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랑 똑같은 모양을 여기서 찾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보자면 얘한테 분모를 일단 없애고 그 다음 요거 하나 더한 다음에 다시 얘를 분모에 집어넣으면 쟤랑 똑같은 녀석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요 자리 원래 있던 자리에 뭐 집어넣을 거냐면 이거 집어넣을 거예요. 자리가 좀 좁네. 요 자리에 누구 넣을 거냐면 k 더하기 1분의 2에다가 k 더하기 1팩 넣을 거고요. 아이고. 그리고 k 더하기 1팩 곱하고 그 다음에 k 더하기 2팩 분의 1 이렇게 할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립한다고 가정했던 좌변이 얘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생긴 녀석을 여기서 찾아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거라고요. 얘를. 그죠? 그럼 부등호 이렇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져요. 쓰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우리 뭐만 쓰면 되냐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결론이 이었거든요. 이거만 쓰시면 돼요. 어차피 이렇게 생겼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요 마지막 줄에 약간 의심스러우면 뭘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이거 빼면 0보다 커요. 이것만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책에는 이거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와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중간에 뭐보다 크고 뭐보다 크니까 이렇게 돼요라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서술형 쓸 땐 그렇게 쓰시지 않아도 된다고요. 보면 성립한다고 가정했던 거랑 똑같은 모양 찾아서 이건 참이라고 가정한 거니까 요거 그대로 갖다 끼워 넣고요. 마지막에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결론 쓰시면 끝나요. 이 중간에 이 부등호는 요쪽에 있는 부등호는 참이라고 가정했던 거고 요쪽에 있는 부등호는 내가 증명 안 했지만 의심스러우면 얘를 여기서 이걸 빼서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보면 이런 건데 k 플러스 2분의 2예요. 이거 좌변에 있는 거 약간 복잡한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씩 약분하면 2 팩토리얼이고요. 2 곱하기 k 팩토리얼이고요. 거기에 얘 더하고 얘로 나눈 거야. k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2 곱하기 k 팩 맞아? 더하기 k 플러스 1팩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가지고요.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시면 되는데 분모를 k 플러스 2 팩토리얼로 통분하시면 얘는 2 곱하기 k 플러스 1 팩토리얼 되겠죠? 그래야 요거 약분하면 k 플러스 2만 분모에 남을 거예요. 오른쪽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k 팩 마이너스 k 플러스 1 팩 이렇게 생겼고요. 분모는 여전히 k 플러스 2팩 분자는 이렇게 하시면 하나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k 플러스 1팩 1팩 마이너스 2 곱하기 k팩인데 분자에 보시면 요 k 플러스 1팩이라는 건 k 플러스 1에다가 k 팩토리얼을 곱한 거니까 k 팩토리얼로 묶어보면 k 플러스 1에서 2를 빼는 거거든요. 그런데 k란 녀석은 끽해봤자 1이고요. 그래서 k가 1 이상이다 라고 해버리면 얘는 0이에요. 얘네들은 어차피 양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k가 1보다 더 큰 숫자면 이건 양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0 이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한테서 이걸 뺀 게 0 이상이래. 그럼 얘도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쨌든 얘보다 어디 갔어? 얘가 원래 거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요 부등호는 이런 식으로 한 줄 더 써서 증명만 해주시면 어쨌든 좌변에 k 플러스 1 넣은 게 우변에 k 플러스 1 넣은 것보다 더 작다라는 걸 증명하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n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하니까 자연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해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바로 딱 보이진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손으로 써야 되는 거라면 이렇게 요 모양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거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자이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이스토리 문제집이나 다른 문제집 같은 경우엔
서술형으로 문제를 낼 수 없어서 다 빈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빈칸 채우기 하실 땐 등호를 기준으로 위아래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봐서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잘 끼워 넣어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도 보시면 박스가 두 개 나와 있거든요. 갓박스, 닷박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는 앞에 거, 뒤에 거, 그리고 내가 보여줘야 될 결론 가지고 유추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수학적 기납법 마지막 이야기고요. 어려운 문제들은 역시나 풀어보고 나서 다음에 제가 설명할 일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